기각 시 100% 환불, 이거 믿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준비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결국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먼저 제 유튜브에 달린 댓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친형이 워크아웃을 하려고 어떤 법률사무소에 선수임비 100만원, 다음 달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인데 법률사무소 쪽에서 6년으로 잡아서 얼마씩 내는 거 스케줄을 미리 짜주던데, 법률사무소에서 수임비 200을 주고 맡기는 거랑 본인이 직접 신보기 신용회복위원회 가서 접수비 5만원 주고 하는 거랑 결과가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라는 댓글입니다. 개인의 생과 워크아웃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보시면 이 질문에 누구나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단 댓글입니다. 해당 사무실이 속인 겁니다. 본인이 직접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과 차이 없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드렸습니다. 제가 단 댓글 그대로입니다.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거고,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된 금융기관들의 합의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사무소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워크아웃에 저희와 같은 법률사무소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에서 워크아웃 스케줄을 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정해진 대로 진행됩니다. 개인의 생은 법원에서 판사님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법에서 정해진 기준 한도 내에서 채무의 탕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가 할 일이 있습니다. 아니,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미리 알아서 무언가 채무자에게 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워크아웃은 전혀 다른 시스템입니다. 채무자가 5만원 내고 필요한 서류 제출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알아서 스케줄을 짜줍니다. 사실 저희와 같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제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법률사무소에서는 워크아웃 진행하는데 200만원을 달라고 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합니다. 소개해드린 댓글이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계기인데요. 오늘은 사무실을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면 되는지 평소와 같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수의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선가, 보통은 어디서 받는지도 기억을 못하세요. 어디에선가 광고를 보고 어느 한 사무실에 전화를 해보니 전화를 받은 누군가가 이 역시 보통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다 됩니다 라고 해서 돈을 입금했다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또는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면서 다른 사무실에서는 된다고 하던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물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얘기하는 게 다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다만 최소 2개 이상의 사무실에는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 다르다. 그러면 다른 사무실에 또 전화를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의 생 개인 파산 사무실에서 전화 상담료를 받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이니 시간 내셔서 상담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무조건 된다고 하는 곳은 일단 피하세요.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무실이 확률적으로 더 정직한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다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건을 맡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무실은 이걸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사건을 맡길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 사무실이 더 정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 곳에 상담을 해보세요. 그리고 무조건 된다고 하는 곳은
피하세요.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곳 중에 한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법원에 누구를 안다고 하는 사무실입니다. 무조건 피하세요. 실제 저희가 상담을 했던 경우입니다. 어느 변호사님께서 서울해상법원에서 오래 근무를 했고 법원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안다고 하면서 어떤 문제를 내가 파산관제인한테 전화해서 해결해 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돈도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일을 맡겼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시던데요. 저희가 딱히 드릴 말씀이 없죠. 이론적으로야 몇 가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비용이 들어가고 증거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화를 해서 해결해 주겠다는 말이 가능한 얘기일까요? 법에서 정해진 것과는 다르게 특혜를 주겠다는 건데요. 문제가 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판사님께서, 그 어떤 회생위원님께서, 그 어떤 파산관제인님께서 직장에서 잔일위험과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특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친분을 과시하면서 특히 전화로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사무실이 있다면 무조건 피하세요. 세 번째, 워크아웃을 교묘히 끌어들여서 진행하는 사무실은 피하세요.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사례입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워크아웃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크아웃이 적절한 분들 중에 채권 추심 받는 걸 무조건 막아야 하거나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 개인회생을 먼저 신청해서 중지 금지 명령을 받고 워크아웃으로 넘어가는 거죠. 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이렇게 진행하길 원하셔서 진행해드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희 같은 사무실에서 워크아웃에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워크아웃을 교묘하게 엮어서 돈을 받으려는 사무실 조심하세요. 네 번째, 기각 시 100% 환불. 이거 믿지 마세요. 이 광고를 워낙 많이 봐서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만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인 조건만 맞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변제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변제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더 중요한 게임입니다. 사실 말장난인 거죠.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개인회생이 기각되신 분이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아가서 기각되어서 환불을 받았다는 분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세요. 개인회생은 기각이 되냐 안 되냐의 싸움이 아니라 변제금과 변제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냐의 싸움입니다. 다섯 번째, 비용 너무 저렴한 곳 피하세요. 서초동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용은 어느 정도 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복수의 사무실과 상담을 해보시면 대략 기준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서 택도 없이 낮은 비용을 부르는 곳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곳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법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일하는 사람은 무지 편합니다. 하나의 사건을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너무 낮은 비용을 얘기하는 곳은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계적으로 사건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적은 사람으로 많은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우 낮은 비용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의뢰인들마다 요소요소에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를 주장해야 합니다.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먼저 변제금을 줄여주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생략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상할 정도로 낮은 비용을 얘기하는 곳은 피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좀 걱정을 했는데요. 그래도 평소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